자,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조종기하고 그다음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조종기 배터리, 배터리도 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조종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스틱에 대한 용어도 꼭 잘 숙지를 해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드가 있다. 매뉴얼 모드, 그 다음에 에티 모드, 그 다음에 GPS 모드, 그 다음에 RTH 모드, 이렇게 네 가지 모드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조정을 안 해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모드가 어떤 느낌으로 오는지는 아직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개념만이라도 좀 알아놓자는 거죠. 우선은 실제 이제 조정기를 가지고 조정을 해봐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매뉴얼 모드라고 하는 거는 거의 100% 손으로 조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시중에 팔고 있는 장난감 드론이 이제 매뉴얼 모드에 거의 근사한 드론들이죠. 그래서 손으로 해서 손감각으로 조정을 해서 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직접 조작자가 다 조작을 해야 하니까 고도부터 해서 모든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에티 모드는 이제 고도 유지 모드라고도 합니다. 에티는 엘트티드에 이제 약자에서 왔는데 에티튜드는 이제 고도 유지, 고도라는 의미인데 고도를 유지를 하는 모드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자동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나 바람이 이제 불거나 이러면 이 드론을 이제 그 조작하는 방향이 조종기를 조종해서 이제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바람이 불면 그냥 혼자 스스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으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스틱을 계속 움직여줘야 내가 원하는 그 현재 위치에 계속 호버링을 할 수 있는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얘하고 얘의 차이는 완전 이제 수동이냐 아니면 이제 일부는 자동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수동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GPS 모드는 고도를 유지하면서 위성 합법 장치를 이용해서 위성을 이용해서 드론의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위치에서 자동으로 호버링을 하는 정지해 있는 이런 기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GPS 기능의 모드가 드론을 조종하는데 상당히 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작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GPS 모드죠. 바람이 불어도 얘는 자기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유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람이 너무 세면 약간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얘는 조종기를 조종하지 않아도 그 위치에서 드론이 서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론이 단점이 그거잖아요. GPS 신호를 막아버리게 되면 GPS 모드, GPS 기능인데 GPS 신호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GPS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건물 내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GPS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 드론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GPS의
위치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실내에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는 그런 기법들이 적용이 돼야,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하는 거죠. 실내에 있을 때의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기법, 그 다음에 실외로 얘가 나갔을 때 실외에서 자기 위치 인식을 해서 비행하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얘가 호버링 하거나 안전하게 움직이는 드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면에, 드론 바닥면에 이제 카메라 센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센서, 이제 플로어 센서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플로어 센서, 이런 센서들이 붙어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TH 모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Return to Home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륙을 하게 되면 자기가 처음에 이륙했던 그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정을 해서 저 멀리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날아가다가 RTH 모드를 선택하면 기체가 처음으로 이륙한 그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 일정한 높이, 내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높이만큼 올라갔다가 그 위치에서부터 내가 있는 위치까지 쭉 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전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도록 어느 특정한 높이만큼 올라갔다가 이제 오게 하는 이런 방법을 해 놓게 되죠. 그래야 중간에 오다가 충돌을 하지 않게. 요즘 나오는 드론들은 전방에 초음파 센서나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충돌을 최대한 안 할 수 있게 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호버링은 드론이 비행할 때 일정한 높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제 고도를 유지하게 하는 상태가 이제 호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는 좀 알아놓고요. 내가 일정한 높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비행을 하고 있는 그 자세, 이게 이제 호버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용어들은 잘 기억을 해 놔야 하고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 내용입니다. 책에 보시면 이제 배터리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드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배터리는 배터리 관리 방법하고 점검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배터리 관리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이 배터리는 엄청 비쌉니다. 우리가 10A 짜리 혹은 이제 20A 짜리 배터리인 경우를 살려면 거의 한 4, 50만원, 60만원 줘야 돼요. 40만원 이상.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 날라 먹으면 한 40만원 이상이 날아가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관리를 좀 잘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잘 몰라요. 꼭 숙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꼭 드론 배터리가 아니어도 일반 배터리 관리할 때 꼭 잘 알고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멀티콥터에서 사용하는 건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튬 폴리머를 사용하게 됩니다. 얘를 이제 안전하게 뭐 가끔 우리가 그 TV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리튬 폴리머거든요. 예전에 삼성에서 만든 배터리 충전 그 핸드폰 배터리가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불나고. 그 배터리 만들 때 이제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배터리가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얘가 폭발만 하면 상관없지만 거기서 열이 발생을 해서 이제 불이 나게 됩니다. 화재가.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죠. 리튬 폴리머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라. 특히 이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방전이 되게 되면, 완전 방전이 되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는. 그러니까 완전 방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드론을 비행을 해서 날리거나 할 때도
완전 방전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는 거를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관 시 이제 폭파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는 것도 주의 깊게 해야 한다. 그래서 배터리 사용 시 주의사항을 좀 정리를 쭉 해놨어요. 그죠?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배터리는 전격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전격 용량을 사용해야 하고요. 배터리가 심한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배터리 충격. 요 리튬 폴리머는 충격이 약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자체의 열이 이렇게 이제 만져보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를 비 오는 곳이나 습한 장소에는 보관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부어 있거나 손상되어 노유가 나오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또 중요한데, 배터리를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가 배불러요. 왜냐면 배부르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배가 이제 불러지게 되는, 원래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쭉 나왔는데, 배 뭐 표면들이 이렇게 이제 포물선처럼 이렇게 배가 부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방전됐는데 방전이 완전 방전이 됐는데 강제적으로 전원을 넣어서 충전시키거나 이런 경우도 배가 불러옵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게 쓰려면 어쨌거나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안 되도록 하고 충전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배터리 쓸 때도 잘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이나 이런 것도 오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배가 불러오는 현상이 일어나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화재 및 폭발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면 안 된다. 당연하겠죠. 이것도요. 얘가 강제로 뜨겁게 하거나 이래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강제적으로 분해하거나 파손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배터리를 고온 기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 따뜻하게 보관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 누수된 전해질이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세척한 후에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터리의 안에 보면 전해질이 있어요. 뚫어보면 그게 피부에 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커넥터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커넥터는 우리가 주로 전류가 세기 때문에 센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커넥터도 드론에서 사용되는 커넥터도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커넥터에 이제 항상 청결하게 조심을 해줘라. 커넥터하고 커넥터 꽂을 때도 전압이 높으니까 이게 이제 스파크 같은 것들이 잘못 튀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써야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전도성이 강한 물질 위에 놓고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전도성 있는 물체에 올려놓고 보관해서는 얘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배터리는 전원이 온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분리하거나 하면 안 된다. 우리 만약에 드론에서 끼워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니면 이 배터리를 내가 뭔가 모터를 구동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회로의 전원을 끄지 않고 다이렉트로 배터리의 전원을 뽑아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원은 온 상태에서는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행 중에 배터리가 물속에 추락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드론 비행하다 보면 배터리가 이제 그 드론 자체가 물속으로 추락해서 물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기체하고 무조건 분리를 해라. 그리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기다린다 라고 하는 거죠.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네, 배터리는 50도 이상의 기온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50도. 배터리는 50도 이상의 기온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요즘은 그 아주 더운 지방에서는 50도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드론을 비행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이제 온도에도 사실 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거나 리튬 폴리머는 이제 50도 이상의 기온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플러스도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마이너스 10도에서 마이너스 40도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하에서는 사용하지 말아라. 그 이하에서 사용되게 되면 배터리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0도인데 사실 뭐 일반 자동 그 외부에 내놓으면 마이너스 20도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0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추울 때도 드론 비행을 하게 되면 배터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제약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리튬 폴리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기 자동차들이 특히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배터리 너무 추워버리게 되면 배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시동이 안 살려지거나 뭐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뭐 많이 다운 시켜놔서 동작도 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설치해 놓은 게 뭐냐면 아주 추운 지방 같은 경우에서 그러면 전기차를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배터리 주변에다가 그 뭐야 열선을 가해 놓습니다. 그리고 열선에 이제 전기를 가해서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죠. 그렇게 되면 배터리가 안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이런 데도 배터리 주변에 열선을 깔아서 어느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 온도에 대해서는 좀 잘 기억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비상시마다 만충해서 그러니까 비행시마다 만충해서 사용한다. 이게 이제 드론은 충전기 그 배터리는 평상시에는 만충을 해 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을 할 때는 충전을 해서 만충을 하라 이거죠. 만충을 하면 앞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1.1V에서 14V 이상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충을 해 놓으면 전압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사용할 때 충전기의 충전량이 최대로 다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할 경우에는 충전할 경우에는 정해진 모델의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이것도 충전기가 이 배터리가 배터리 충전을 할 경우에는 충전기가 정해진 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맞지 않은 걸 쓰게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안에 충전기 그 배터리를 보호하는 보호 회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충전이 되면 얘가 더 이상 충전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보호 회로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리튬 폴리머의 충전기가 정해진 용량에 맞게 나온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할 때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정해진 모델의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비행 중에 이제 저전력 경고가 점등됐을 때 즉시 복귀해야 한다. 드론에는 이 배터리가 이제 다 어느 정도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드론 자체에서 발생하는 음도 있지만 드론에서 조종기 쪽으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얘가 배터리가 다 나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상태를 내가 체크하면서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비행 중 이제 전력이 경고가 뜨게 되면 즉시 복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돌아올 정도까지 전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현재 위치에서 안전한 위치로 이동을 해서 착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떨어지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내용들은 상식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잘 숙지를 해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 시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 배터리 충전 시에는 항상 옆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참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충전할 때 그냥 놔두고 그냥 어디 가버리고 이러잖아요. 걔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드론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용량이 커요. 20A, 16A, 10A 이렇게 막 되거든요. 그 충전할 때 충전기로 꽂아 놓아서 그냥 뭐 어디 갔다 와도 상관없어요. 왜? 안에 보호 회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이게 충전하다가 불이 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특정한 상태에 따라서 배터리가 불량이든 충전기가 불량이든 어쨌거나 이 충전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규정상은 배터리 충전 시에는 항상 옆에서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방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기와 분리해서 보관을 해라. 그냥 놔두지 말고 얘가 이제 충전이 다 끝나면 자기가 알아서 꺼집니다. 계속 충전하는 게 아니고 충전이 다 완료가 됐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충전 중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완료가 되면 분리해 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 시에는 불이 쉽게 발화할 수 있는 물체 주변에는 충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충전 중에 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 주변에서는 충전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주유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우리 기름으로 해서 떼는 뭐 전기 난로라든가 이런데 주변에서는 충전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전격 용량이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당연한 거고요. 배터리 충전기가 손상됐을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행 직후에 배터리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바로 충전하지 말라. 자, 이게 중요해요. 자, 비행을 하고 온 상태의 배터리를 만져보면 배터리가 뜨겁습니다. 이런 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론 배터리 말고도 일반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핸드폰에 통화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쪽에 열이 나요. 배터리도 회로도 열나지만 배터리도 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행 직후에 드론 배터리의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충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을 식히고 충전하자. 그 다음에 배터리의
배터리 온도가 높은 경우 상온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충전을 해야 한다. 이건 뭐 같은 말이고요. 온도인데 온다로 되어 있네요. 아마 책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을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할 경우에는 0에서 40도 내에서 충전하도록 한다.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할 경우에는 이 온도의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충전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용어들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약간 위에 거를 또 다른 용어로 변경해서 쓴 거니까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배터리는 중요합니다. 좀 쉬었다가 나갈게요.